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고리를 포함해서 토성이 정말 아름다운 건 사실이죠. 천문학자들 사이에선 첫 번째 사귄 애인 얼굴은 잊어도 처음 본 토성은 절대 못 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갈릴레오, 카시니, 하위언스 이외에도 토성의 고리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러브콜을 받았죠. 그런데 좀 의아한 건 토성 고리에 붙은 이름입니다. 발견된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공간상의 순서로 본다면 토성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D, C, B, A, F, G, E의 순입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휘황찬란하게 소개했는데 고작 이름이 A, B, C 수준이라니 실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토성 고리의 이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토성의 고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리 없는 토성이라니 그것은 만두 수 없는 만두, 수염 없는 침착맨. 나사에 따르면 토성에서는 현재 1초당 1만 킬로그램의 고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리비란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내리게 되는 걸까요? 앞서 토성의 고리는 수많은 얼음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얼음 분자들이 태양으로부터 온 자외선 등과 충돌하며 기화되고 기화된 얼음 분자들이 토성의 자기장에 끌려가서 대기와 부딪히면서 전하를 띤 물 분자를 형성. 이 물 분자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토성의 대기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리비입니다. 고리비는 보이저 탐사선이 보내온 정보를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3억 년 후 토성의 고리가 사라질 거란 예측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후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 이 정보는 뒤바뀌게 됩니다. 휴. 그럼 그렇지, 내 토성의 고리가 이렇게 사라질 리가 없어 라며 안심은 금물. 카시니가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고리비로 인해 1억 년 이내에 고리가 완전히 사라질 거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3억 년이 아닌 1억 년이라니. 내가 1억 년이라니. 기존 예상보다 무려 2억 년이나 빨리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행히 1억 년 이후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아무리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고 우월한 슈퍼 유전자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전세계 최고령자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엔 토성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우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토성의 고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토성의 고리를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지도 모르죠.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 그럼 이 고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토성 고리의 기원은 과학자라면 꼭 풀어내고 싶은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여러 학설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답은 없는 상태죠. 성운에서 토성이 생성된 뒤 남은 물질이 모여 고리를 이뤘다는 썰. 위성이나 해성 같은 천체들이 부서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인 로슈 한계인으로 접근해서 산산이 분해. 그 잔해물이 모여 고리를 이루었다는 썰. 여러분은 어떤 썰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고리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딘가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리의 기원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지금의 토성 고리를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고리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를 힌트로 삼아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 과학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탐사만이 답이죠. 토성의 신비는 탐사선에 의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성에 가장 처음 접근한 탐사선은 파이오니어 11호입니다. 1979년 9월 1일 토성에서 약 2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토성과 위성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 물론 해상도는 좋지 않았지만 이 녀석은 타이탄의 표면 온도도 측정했고 토성이 지구보다 1000배 강하고 목성보다 20배 약한 자기장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토성에 접근한 탐사선은 보이저 1호와 2호입니다. 1980년 11월 보이저 1호는 처음으로 토성과 토성의 고리 그리고 위성의 고해상도 사진을 보내온 것은 물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접근해서 질소로 구성된 대기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이후 1981년 10월 보이저 2호 역시 토성에 접근해서 토성의 대기와 고리의 변화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영상을 보내주었죠. 2008년 뉴 호라이즌스 역시 토성에 접근하긴 했지만 파이오니어 11호와 보이저들과 마찬가지로 토성만을 위한 탐사선은 아니었습니다. 기왕 가는 길목이니까 지나가면서 잘 있나 한번 봐줄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다른 탐사선의 임무 중간에 끼워 넣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서름을 한방에 날려줄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 등판. 카시니 하위언스는 오직 토성에 의한 토성만을 위한 무인 탐사선입니다. 역사상 첫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하위언스는 전 세계 17개국 5,000명 이상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모인 무려 35억 달러의 비용이 든 초대형 프로젝트로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이사의 합동 미션이었죠. 토성 탐사선은 모선이자 궤도 선외 우주선인 카시니와 타이탄 착륙선인 하위언스로 나뉘어지는데 카시니호는 나사에서, 하위언스호는 이사에서 담당했습니다. 1997년 10월 발사된 뒤 대충 6년 8개월 만인 2004년 7월 1일 드디어 토성 궤도에 진입하는데 이 야심찬 탐사 임무 논의가 시작된 건 사실 그보다 무려 20여 년 전인 1982년
2년이었죠.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단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단 이야기겠죠. 토성 탐사선은 금성을 거쳐 지구를 경유, 목성을 지나 토성에 안착하는 코스로 총 비행 거리는 지구와 토성 간의 평균 거리인 14억 킬로미터의 2.5배인 35억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탐사를 위한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해 스윙바이, 즉 중력 도움을 받아야 했고 최소한의 연료로 이동하기 위해 7년이란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것이죠. 코스가 정해진 후 지구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카시니의 동력원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플루토늄 238이었기 때문이었죠. 태양 전지판에만 의지하기에 태양빛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시니는 비행 동력은 물론 토성 안착 후 장비들의 동력원으로도 플루토늄이 필요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매우 낮긴 하지만 카시니가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서서히 분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했습니다. 결국 근접 비행 허가는 떨어졌지만 당시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는 물론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다행히 카시니의 지구 근접 비행은 별탈 없이 진행되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토성에 안착한 카시니 덕에 우리는 토성이란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죠. 특히 탐사선은 토성의 위성에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토성에도 지구의 달처럼 위성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숫자가 80개가 넘어 태양계 행성 가운데 가장 많은 달을 거느리고 있는 행성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위성은 바로 타이탄입니다. 스캇이 우릴 순간이동시켜서 토성의 달 타이탄 뒤에 숨으면 토성의 고리로 인해 네로의 센서엔 감지가 안 되죠. 그럼 되겠네. 도대체 얼마나 큰 위성이기에 엔터프라이즈호가 숨을 수 있는 걸까요? 타이탄은 지름이 5150km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달의 1.5배, 심지어 행성인 수성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죠. 타이탄이 주목을 받는 건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주인공 쿠퍼가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 토성의 위성을 찾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 속에선 밀러 행성이라 불립니다만 만약 영화 속 장소가 실제한다면 아마도 타이탄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거대한 호수는 물론 지구와 같은 두꺼운 대기층을 갖고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두껍고 어두운 타이탄의 대기 때문에 표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접근이 어려웠던 위성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카시니 탐사선이 레이더를 통해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투사 표면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전달해주긴 했지만 고작 이 정도로 만족할 과학자들이 아니죠. 그 먼 곳까지 가서 타이탄을 제대로 안 보고 온다고? 말도 안 돼. 짙은 대기 속 숨겨진 타이탄의 모습과 생명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탄 표면에 탐사선을 내려보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카시니 모선에 실려간 하위연스였죠. 앞서 말했듯이 짙은 대기에 숨겨져 있는 타이탄의 지표면 상태는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탐사선을 어떻게 안전하게 내려보낼지 자체를 계획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이 나오든 간에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순위 과제였죠. 더구나 하위연스 탐사선에 실린 배터리는 단 3시간만 활동할 정도의 용량이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이 녀석이 제 기능을 해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하위연스는 무사히 착륙에 성공.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기능이 정지될 때까지 타이탄의 탐사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영하 180도의 극한의 세계지만 메탄 안개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고 지구와 비슷한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타이탄 호수 속 액체는 물이 아닌 혹독한 추위로 액체가 된 메탄이 담겨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양계 전체 중 표면에 안정된 액체를 가진 곳은 지구를 제외하면 타이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어떨까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타이탄 대기의 주성분은 지구와 같은 질소이며 그 밖에 메탄, 아르곤, 미량의 수소 분자,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죠. 비록 산소는 부족하지만 과학자들은 탄소, 수소, 질소가 충분해서 이 원자들이 모이면 충분히 복잡한 유기분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공상과학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1962년 작품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을 보면 물이 아닌 메탄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한 연구진은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메탄 기반 생명체의 가능성을 밝히려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타이탄이 핫한 곳이긴 했지만 카시니가 위성들 중 타이탄만 골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50번에 걸쳐 토성의 위성들을 향한 근접 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당첨된 위성은 바로 엔켈라두스였습니다. 엔켈라두스는 1789년 허셜이 발견한 토성의 또 다른 위성으로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
얼음 위성이죠. 겉보기에 전혀 특출날 게 없던 엔켈라두스는 카시니의 탐사 덕에 그 위상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듯 엔켈라두스 역시 타이탄만큼 핫한 장소가 된 것이죠. 도대체 카시니 탐사선이 엔켈라두스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간헐천입니다. 엔켈라두스의 남극 부근에는 얼음이 갈라진 것 같은 지형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갈라진 얼음 틈 사이에서 원인물을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 것이 목격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헐천이 발견됐다는 건 아마도 그 아래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물기둥 속 샘플을 채취한 결과 염류, 암모니아, 수소 분자 등 생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2011년 과학자들은 엔켈라두스를 태양계에서 지구 이외에 거주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승격시켰는데 이것은 모두 카시니 탐사선 덕분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카시니가 영원히 토성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당초 계획에 따르면 카시니 탐사선의 임무 기한은 2008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연장에 연장을 더해가며 무려 2017년까지 토성을 공전, 미지의 영역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내왔죠. 하지만 2017년 연료가 바닥나면서 더 이상의 임무 연장이 불가능해진 카시니 탐사선. 결국 마지막 미션이 계획됐는데 이것은 카시니가 토성과 가장 안쪽 고리의 틈새에 다이빙하는 이른바 RGO 임무였습니다. 해당 고리와 토성 사이의 너비는 약 2400km. 지금까지 그 어떤 우주선도 그 사이를 통과한 적은 없었죠. 카시니 탐사선은 이 틈새에 무려 22차례나 뛰어들며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생생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토성 대기로 점프! 온몸을 불사르며 그 화려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낯설기만 했던 토성은 이제 몇 차례 탐사로 인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성을 제대로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도 모르죠. 연애도 제대로 하려면 자주 만나야 하듯이 토성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더 밝혀내려면 인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토성 탐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프로젝트는 전무한 상황. 다행히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타이탄을 자세히 관측하면서 타이탄 대기에 대한 연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성 역시 언젠가 제임스 웹이 찍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인류는 언제쯤 다시 토성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토성 탐사선에 대한 정보를 금방 다시 들려드릴 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